왔는가? 거기 어정쩡하게 문지방 밟고 서 있지 말고 편하게 와서 앉게. 내 나이 이제 90이 넘었어. 숨 쉬는 것조차 노동처럼 느껴지는 나이지. 하지만 걱정 말게. 내 육신은 썩어 문드러져 가도 머릿속만은 그 시절 내 허리에 찼던 빳빳하게 광을 낸 가죽 벨트처럼 아직도 팽팽하니까. 자네가 오늘 나를 찾아온 이유 굳이 말 안 해도 알아. 내 진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온 거 아닌가? 세상 사람들이 나보고 악마라느니 친일파의 거두라느니 손가락질에 대는 그 이야기 말이야. 악마라. 참 듣기 좋은 칭찬이야. 난무하는 위선자들 틈바구니에서 자기 욕망에 솔직했던 사람에게만 붙여주는 훈장 같은 거지. 차라리 솔직한 악당이 낫지 않은가? 다들 내 인생의 황금기가 해방 후 경찰 간부를 할 때라고 생각하겠지만 천만에 진정한 권력의 맛은 1930년대. 그 시절 제국, 그 제복을 입었을 때였어. 자네는 상상도 못할 거야. 빳빳하게 풀먹인 제복을 입고 또각또각 군화 소리를 내며 종로 거리를 걸을 때 그 모세의 기적처럼 쫙 갈라지던 조선 사람들의 눈빛을 말이야. 공포와 경외심, 그리고 감히 쳐다볼 수 없다는 질투가 뒤섞인 그 끈적하고 비릿한 시선들. 그게 바로 권력의 냄새야. 한 번 맡으면 죽을 때까지 못 잊지. 마약보다 더 지독한 게 바로 그 시선이거든. 내가 고문 기술자라고? 에잉, 천박한 표현 쓰지 말게. 나는 심리예술가였어. 무식하게 몽둥이질만 해대는 건 하수들이나 하는 짓이지. 진짜 프로는 인간의 가장 밑바닥, 그 본성을 건드리는 걸 즐겨. 부산에서 근무할 때였지. 독립운동 한다고 설치던 어린 학생 놈들을 잡아들였어. 눈빛이 아주 형형하더군. 조국 독립이 어쩌고 하면서 나를 쏘아보는데 나는 놈들을 며칠이고 그냥 굶겼어. 물 한 모금 안 주고 잠도 안 재웠지. 그리고 3일쯤 지났을까 취조실 책상 위에 뭘 올려놨는지 아나. 아주 부드럽고 달콤하고 노란 카스테라 빵이었어. 옆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곁들였지. 그 좁고 피비린내 나는 지하 취조실에 달콤한 빵 냄새가 퍼지면 말이야. 그 독하던 놈들 눈빛이 어떻게 변하는지 아나. 이념, 조국, 민족 다 필요 없어. 백가죽이 등가죽에 붙게 생겼는데 당장 혀끝에 닿을 그 설탕 맛이 간절해지는 거야. 놈들의 모굴대가 꿀꺽거리며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보면서 내가 그 빵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뜯어 먹었지. 쩝쩝거리는 소리를 일부러 크게 내면서 말이야. 우유를 후루룩 마시고 입가에 묻은 하얀 거품을 닦으며 내가 툭 던졌어. 어이, 학생, 이거 진짜 맛있는데 자네 친구 이름 하나만 대면 이거 다 자네 거야. 자네 늙은 어머니가 밖에서 떨면서 기다리셔. 이 빵 들고 나가서 어머니랑 따뜻한 밥 먹어야지. 여기서 개죽음 당해서 쓰겠나? 그 말 한마디에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 표정들. 울며 불며 친구 이름을 대고 조직도를 그려주는 그 손떨림. 그게 바로 인간이야. 나는 그때 배웠어. 정의는 배부른 놈들이나 찾는 사치품이고 진실은 힘 있는 놈의 혀끝에서 나온다는 걸. 물론 가끔 끝까지 버티는 독종들도 있었지. 그런 놈들한테는
내가 개발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했어. 두 팔을 뒤로 묶어서 천장에 매달아 놓고 비행기를 태워주거나 폐에 물이 차오르는 기분을 느끼게 해줬지. 주사기로 피를 좀 뽑아주면 정신이 맑아져서인지 술술 불더구만. 그렇게 잡아들인 놈들 덕분에 내 가슴엔 일제 훈장이 2개나 달렸어. 반짝이는 훈장, 두툼한 월급 봉투, 그리고 나를 보면 허리를 90도로 굽히는 사람들. 내가 왜 독립운동 같은 걸 해? 이렇게 살기 좋은 세상인데. 안 그런가? 그런데 말이야,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찬란한 세상이 하루아침에 뒤집히더군. 1945년 8월 15일 라디오에서 천황의 항복 방송이 지직거리며 나오는데 처음엔 내 귀를 의심했어. 거짓말인 줄 알았지.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 내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였으니까. 거리로 나가보니 아주 가관이더만. 어제까지만 해도 내 앞에서 아이고 나리 하던 놈들이 만세를 부르고 난리가 났어. 태극기를 흔들면서 친일파 때려잡자, 외놈 앞잡이들 죽여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솔직히 말해서 그땐 오줌을 지릴 뻔했어.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다 싶었지. 그날 밤 나는 경찰서 뒷문으로 도망쳐서 서류 뭉치를 불태웠어. 내 이름이 적힌 장부, 내가 고문했던 놈들의 명단. 시뻘건 불꽃이 타오르는데 내 심장이 타들어가는 것 같더군. 시골 변소 같은 곳에 숨어 지내면서 생각했지. 이대로 끝인가? 내가 이렇게 개죽음을 당하나? 밤마다 악몽을 꿨어. 비투성이가 된 놈들이 내 목을 조르는 꿈. 하지만 말이야, 나는 쥐새끼처럼 숨어 있으면서도 냄새를 맡았어. 세상이 돌아가는 냄새를. 미군이 들어오고 나라는 엉망진창이 됐지. 좌익이니 우익이니 하면서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파업이다, 폭동이다.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 미군정 놈들이 가만 보니 조선을 다스리려는데 자기들은 말도 안 통하고 아는 것도 없거든. 누군가 실무를 아는 놈들이 필요한데 당장 써먹을 수 있는 기술자가 누구겠어? 독립운동가들. 그 새님들이 도둑놈 잡고 질서 잡는 기술을 알 턱이 있나? 결국 우리 같은 경력직이 필요했던 거야. 소문을 듣자마자 나는 바로 서울로 올라갔지. 옛날 동료들이 벌써 경찰청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더군. 나를 보자마자 다들 반가워서 눈물을 글썽여. 형님, 살아계셨군요. 하면서 말이야. 미군 장교 앞에서 브리핑을 좀 했지. 내가 옛날에 불순분자들 때려잡던 기술, 정보망, 수사 기법을 쫙 읊어주니까 양코배기들 눈이 휘둥그레지더군. 엑설런트라나 뭐라나. 그 길로 나는 다시 제복을 입었어. 일본 칼 대신 미제 권총을 차고 계급장만 바꿔 달았을 뿐 나는 다시 권력이 된 거야. 친일파라는 딱지는 반공투사라는 새 명함으로 덮어버리면 그만이었지. 내가 복귀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나? 나를 죽이겠다고 설치던 놈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잡아들인 거야. 아주 합법적으로 말이지. 그런데 그 와중에 아주 재미있는, 아니 내 인생에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이 있었어. 그 대단하다는 의열단장 약산 김원봉을 잡아들였을 때지. 일제가 현상금을 천문학적으로 걸어도 못 잡았던 그 거물을 내가 이 노덕수리가 잡아서 내 앞에 무릎 꿇린 거야. 놈이 눈을 부라리며 나를 노려보더군.
치욕스럽다는 듯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했게? 탁자를 세게 내리치듯 짝 하고 놈의 뺨을 올려붙였어. 고개가 획 돌아가더군. 야, 김원웅. 내가 그렇게 대단해? 독립운동? 웃기지 마라. 지금 여기선 내가 법이고 내가 국가야. 놈이 부들부들 떨면서 통곡을 하더군. 사흘 밤낮을 울었어. 내가 조국 해방을 위해 일본 놈과 싸울 때도 이런 수모는 안 당했는데 해방된 조국에서 악질 친일파 놈한테 뺨을 맞다니. 그 소리를 듣는데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았어. 꼴 좋다. 정예, 영웅. 힘없는 정의는 무능일 뿐이야. 내가 증명했잖아. 결국 그자는 월북했지. 내가 만든 작품이야. 하지만 위기는 또 찾아오더군. 1948년인가 국회 놈들이 반민족 행위처벌법인가 뭔가 만들어서 설치기 시작했어. 반민특위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같은 애국자들을 잡아넣겠대. 내 동료들이 하나둘씩 수갑 차고 끌려가는 걸 보니 피가 거꾸로 솟아. 감히 누가 누구를 심판해?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질서 잡은 게 누군데? 이제 와서 토사구팽을 하려 들어. 나도 결국 잡혀갔지. 하지만 나는 믿는 구석이 있었어. 우리 박사님이 우리를 끔찍이 아끼셨거든. 대통령이 담화문 발표에서 경찰 건드리지 말라고 막아주시고 밖에서는 우리 후배들이 데모하고 난리도 아니었지. 결국 1949년 6월 내 후배들이 몽둥이랑 총을 들고 반민특위 사무실을 습격했어. 이건 역사책에도 잘 안 나오는 디테일인데 경찰이 특위 요원들을 개 패듯이 패고 그놈들이 모아놓은 친일조사 서류를 마당에 쌓아놓고 불을 질렀어. 유치장 창살 너머로 그 연기가 올라오는 걸 보면서 내가 콧노래를 불렀지. 그거 봐라. 불은 종이를 태우지만 권력은 역사를 태운다. 그날로 반민특위는 사실상 끝장났어. 나는 병보석으로 풀려났지. 나오면서 눈부신 햇살을 보며 맹세했어. 다시는 절대로 권력을 놓지 않겠다고. 이 나라는 영원히 우리를 버릴 수 없어. 우리는 악이 아니라 시스템 그 자체니까. 그리고 터진 게 6.25 전쟁이야. 남들은 전쟁 났다고 피난 가고 죽고 난리였지만 솔직히 말해서 나한테는 이 전쟁이 축복이었어. 왜냐고? 전쟁통에는 재판이 필요 없거든. 손가락질 한 번이면 즉결 처형이야. 내가 헌병대장 완장을 차고 설쳤지. 저 놈 빨갱이다 한마디면 트럭에 실어서 산골짜기로 데려가. 구덩이 파괴하고 드르륵 긁어버리면 끝이야. 그 속에 옛날에 나한테 대들었던 놈, 내 땅 뺏으려던 놈,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놈, 슬쩍 끼워 넣어서 처리해도 아무도 몰라. 전쟁이 끝나고 나니 내 가슴엔 또 훈장이 달려있더군. 일제 때 받은 훈장 2개, 대한민국 정부에서 받은 무공훈장들, 합이 5개야. 하하하, 기네스북에 오를 일 아닌가? 친일파 훈장과 대한민국 무공훈장이 나란히 내 안방 장식장에 걸려있는데 그걸 보고 있으면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불렀어. 사람들은 나를 보고 전쟁 영웅이라 부르더군. 과거, 그까지 친일 행적. 나라를 지키느라 어쩔 수 없었다. 반공투사다. 이 한마디면 모든 게 미화되는 세상이었지. 자네, 내 자식들이 궁금한가? 다 유학 보내고 의사 만들고
교수 만들고 사장 만들었지. 떵떵거리며 사는 내 자식들을 볼 때마다 나는 내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해. 만약 내가 그때 멍청하게 독립운동이나 했다면, 어휴, 생각만 해도 끔찍해. 가끔 TV에 나오더군.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3대가 망해서 쪽방촌에서 산다고. 남의 집 새빵살이 하면서 보일러도 안 들어오는 냉골에서 우리 할아버지가 독립군이었소 하면 누가 알아주나? 공무원이 증거 가져오세요 하면 말문이 막혀서 돌아선다며. 그게 바로 현실이야. 어떤 놈들은 내 땅이 친일 재산이라고 국가가 환수해가네 만회하던데. 걱정 마. 내 손자가 대한민국 최고의 로펌 변호사들을 써서 소송 걸어서 다시 찾아왔어. 묘지가 있다. 제3자가 샀다. 법이라는 게 원래 가진 놈 편이거든. 국가가 환수한 땅, 다시 우리 집안으로 돌아오거나 팔아서 현금으로 챙긴 지 오래야. 자, 이제 내 이야기는 끝났어. 어때? 듣고 나니 속이 뒤집히나? 내 멱살이라도 잡고 싶나? 분통이 터져. 하지만 어쩌나. 나는 이미 너희들이 손댈 수 없는 곳에 있는데. 나는 천수를 누리고 내 자식들은 이 나라의 주인으로 살고 있어. 그리고 잘 생각해봐. 지금 너희들이 사는 이 세상, 너희들이 굽신거리는 그 직장 상사 돈이면 다 되는 그 법, 그게 다 누가 만든 건지 알아? 바로 나 같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야. 너희는 뒤에서 욕을 하면서도 결국 우리처럼 되고 싶어 하잖아. 안 그래? 그러니 착한 척 위선 떨지 말고 그냥 인정해. 이긴 놈이 정이고 살아남은 놈이 효자라고. 억울해? 분해? 그럼 너희도 출세하던가. 내 말이 틀린 것 같으면 어디 댓글로 한번 반박해 보시지. 아, 그리고 잊지 말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해요. 그래야 자네도 나처럼 이 험한 세상에서 이기는 법을 조금이라도 배우지 않겠나?